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자소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실 거예요. 조금 일찍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인턴 공고도 좀 많이 뜨고 여러 기업들이 한 번에 좀 몰리는 바람에 이제서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일단 이 1800자로 쓰셔야 되는 경험, 경력, 기술서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최대한 3개까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직무기술서 보시고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한 거를 먼저 꼭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요 성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아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미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작성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10대 과제,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사업 안내 책자라고 있어요. 이런 책자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이거 보세요. 이제 막 소진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셨다고 하면 이 내용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바로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소서 항목이 제일 중요해요. 면접에 가셔도 어느 기업이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합격률은 높아져요. 그 와중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정말 관심 있고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작성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소진공 문제점 하나 택하시고요.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한 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지적만 하지 마시고 대안에 대한 거를 기업이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부분까지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경쟁력 있는 1번 자소서 항목에 대한 답이 되실 겁니다. 많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시장은 어디가 있으신가요? 유명한 시장은 또 어디를 알고 계신가요? 그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누군가 혼자만 잘한다고 이렇게 되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상인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상인회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소진공에서도 어떻게 더 이거를 이끌어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소통을 한 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 하면은 좀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발전해서 그래도 전통시장 안에서 성공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하신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상인분들의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소진공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런 플랜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는 시장에 가시게 되면은 주차를 하실 때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지정 주차장도 만들어 놨고요. 특히 아케이드죠. 여기 비가 오더라도 시장을 와서 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개선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가격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찰제를 통해서 가격 표시를 해놓고 많은 물건들을 좀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 시장에 가는 이유 자체가 흥정도 한번 해보고 인심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대형마트 하면은 시장분들과의 그런 맞서는 상황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형마트와 상생을 하는 그런 시장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월배시장이라고 대구 쪽에 있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같이 성장하자 이런 곳들도 이렇게 있다는 점. 다 대형마트랑 맞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닌 그런 전통시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소진공의 노력 중에 하나예요. 청년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장이라고 하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시장 안에 청년몰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 사례를 좀 만들려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몇 개월 전일 거예요. 백종원 골목식당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사례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도 노출이 됐었는데 전문성이 좀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장의 상당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주 고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요. 좀 소상공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나
음식이면은 맛이 있어야 결국 가는 건데 전문성이 좀 미비되는 이런 보완점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포인트도 분명히 됩니다. 1번은 개선점에 대한 것들 하나 정도 잡으셔야 되거든요. 소진공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청년몰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안에 입점은 했으나 전문성이 없는 곳들이 많아요. 글로만 볼 수 있는 아이템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주고 대출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의 그런 맛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먼저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추천을 드려요.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층들은 시장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사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용했던 시장은 어디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답하실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컨텐츠화를 해야만 다양한 연령층이 전통시장을 이용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구 쪽에 와룡시장이라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식자재도 팔고요. 시장의 고유 색깔을 좀 잘 특성화 시켜가지고 틈새 시장을 노린 사례도 있으니까 성공 사례에 대한 전통시장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근처의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개선점은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관광지, 특히 속초에 여기 한번 저도 가봤는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먹고 그래요. 근데 속초, 부산, 제주, 관광지에 가까운 전통시장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시장에 가셔서 먹거리를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속초시장 하면 닭강정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근처에 있는 시장은 무엇을 특화시켜야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대형마트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의 근처의 시장을 한번 꼭 가보세요.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 면접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례는 파괴력이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시장 이야기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야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방송 몇 번만 돼도 또다시 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알아봐야 돼요. 최근에 코로나 대출건이 아주 핫 이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래도 몇 개월만 버티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틸 수가 있으셨는데요. 근데 1차에서 신청을 하셨던 분들 중에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인정을 받으셔서 이미 신청을 하신 분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긴급이 아니고 긴급 대출이었다고 다들 지금 조롱식의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의 쇼가 아니었냐, 폐점하면 나오느냐. 제가 이미 서신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자금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버티어서 겨우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긴급 대출인데 바로 나오지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처음에 좋은 정책으로 시도를 했으나 정부와 기업의 이미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점이라는 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스토리를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1차 코로나 긴급대출 상황이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요. 약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진행사항을 기록을 해둔 거를 보면은 그때 기업은행이 14% 정도대가 됐었는데 소진공은 겨우 6%밖에 안 됐어요. 왜 긴급대출인데 빨리 지급이 되지 않았을까요? 기존 목표 대출 금액이 6%를 지급하는데 2주가 걸렸다고 하면 32주가 걸려요. 연말에 지급이 되는데 이거 장난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긴급이 아닌 거예요. 근데 1차 당시에도 조건이 기존에 대출 내역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우리는 2주 동안 걸려서 6%가 됐는데 빠르게 처리를 했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5조 원 정도의 긴급 자본이 불과 일주일 만에 75%를 소진을 했어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시스템 덕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빠르면 30분 만에, 느려도 2일 안에는
다 지급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모든 부분을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분명히 보증을 해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느렸을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대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긴급 자금 대출이 분명히 발표가 됐고요. 그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어딘지를 찾아봐서 겨우 방문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번호표를 뽑아서 또 기다려야 됐고요. 서류 준비를 혹여라도 잘못해오면 또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오셔야만 했고요. 그나마 인증이 됐다고 하면은 실사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실사조사를 해서 또 인증을 받고 길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려 있는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지점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니 30번이 끝났어요 하면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이게 빨리 진행이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50번째, 60번째 또 이분들은 얼마나 예민하시겠어요. 이렇게 텐트 치고 기다리는 상황을 만든 곳이 소진공이고 그런 정책을 시도를 하는 것이 정부인데 좀 사실 미흡했죠. 얼마나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을지 이런 소상공인의 선실 이 부분을 하나 좀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시중은행은 어땠을까요? 외국 사례에 보면은 시중은행도 모두 다 국가에서 보증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은 국가에서 보증을 해준 게 아니고요. 신용대출의 개념으로 적용을 그대로 했고요. 이자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등급이 나오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내부 산정 기준을 따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은행이랑 정부가 따로 논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등급이라고 나온 분들도 4등급이 나오게끔 만드는 은행들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2차 긴급 지원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95%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정부에서 보증을 하기로 은행에게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은행은 5%만 부실 위험을 진다고 하면은 다 진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까지 긴급 대출이 지급이 아마 될 거예요. 신청하시는 분들. 근데 역시나 더 화나는 분들은 1차 때에 지원을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지원을 못 받고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민원이 쌓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소진공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은 좀 사실 적었어요. 근데 한 번에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1,0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1차 때 살펴보면 1등급에서 3등급이 시중은행이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4등급에서 6등급이 기업은행에서 따로 담당을 했고요. 국책은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신용자들 7등급 이하 분들이 소진공에서 이렇게 맡아서 지급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못 받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좀 뭐가 좀 달라졌냐라고 보면 1차 때 그런 문제점들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정부가 보증을 서서 그나마 6개 은행의 청구 은행을 창구를 좀 단일화 시켰어요. 이 얘기는 소진공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는 의미예요. 대출 절차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간소화됐고요. 근데 9등급은 아마 못 받을 가능성이 사실 크다는 부분 때문에 좀 이슈 사항들은 좀 남아있기는 해요. 2차 때는 은행에서 지급을 받는 것도 3천만 원 정도까지 됐던 그 규모를 1,000만 원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리고 1차에서 받으시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대출을 못 받으셨던 분들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차 대출 신청자분들은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설명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도 1번 자소서 항목에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차 때 대비해서 한 3%에서 4%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진공에서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정책을 설명하시려고 하면 시중은행, 기업은행의 상황, 소진공과 신용보증재단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신 상황 속에서 대안이나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면접에 가서도 이 부분을 더 설명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좀 확실히 나는 안다 라고 하면 쓰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 부분은 조금 힘들고 나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이 좀 더 편합니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의 개선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개선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좀 길게 1번을 먼저 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이번에 역량 표출하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소진공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어떤 개선점들을 소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 여러분들을 채용을 했을 때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으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1번이기 때문에 아직 1번에 대한 거를 잘 못 쓰시는 그런 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2번부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